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장 일장의 임동석입니다. 오늘 11월 18일 월요일 순서를 시작하겠습니다. 날씨가 무척이나 춥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자, 오늘 추운 날씨만큼이나 증시에서 특히 코스닥 쪽이 좀 살짝 춥다고 합니다. 하지만 또 훈훈한 쪽도 있다고 하니까요. 지금 시황을 먼저 보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 쪽은 좀 따뜻합니다. 2013포인트로 2000선을 잘 지켜내면서 오늘도 7포인트 넘게 올랐습니다. 2010선까지 회복한 모습이고요. 투자 주체별로 보면은 하지만 외국인은 366억 원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순매도고요. 기관이 600억대 이상의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 코스닥은 오늘 정확히 지금 현재 3포인트가 빠져 있습니다. 하지만 빠진 상태에서 더 이상 낙폭이 깊어지진 않고 좀 다져가는 형국이기 때문에 장 막판에 좀 들어올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겠네요. 투자 주체별로 보면은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도이긴 합니다만 다행스럽게도 물량이 많지는 않습니다. 네, 자, 오늘 시황에 대해서 자세하게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마신 정재훈 멘토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또 양시장의 흐름이 엇갈리고 투자 주체별로도 그다지 팔고 사는 물량이 그 편차가 크지 않기 때문에 시장이 약간 좀 중립적인 성향을 찾아가는 듯합니다. 자, 오늘 시황 체크 포인트부터 정리해 주십시오. 예, 일단 양적 완화를 기준대로 유지를 하겠다라는 그 기대감이 일단은 작용을 하면서 투자 심리가 좀 개선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었습니다. 일단 거래소 시장은 상승을 하고 해주고 있는 그런 반면에 코스닥 종목군들, 일단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좀 하락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 일단 우선적으로 외국인 쪽에서는 양매도가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기관 같은 경우는 일단 투신 쪽에서의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일단 매수를 좀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지만 코스닥 종목군들 일단 매도를 좀 해주고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부분 업종 대비 흐름들을 좀 보게 된다면 화학 쪽이라든가 건설, 의학, 철강 섹터들은 나름대로 강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반면에 일단 운수 창고 쪽이나 전기 가스 업종은 약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특히나 금요 같은 경우는 중국 쪽에서 삼중전에 대한 전문을 좀 발표를 했었는데요. 여기에서 흐름들을 좀 보게 된다면 중국 정부는 정치 쪽이나 경제 전반적으로 개혁 의지를 좀 확인하는 그런 시기가 되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호족 제도에 대한 개혁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좀 언급을 했었고요. 뿐만 아니라 산화 제한에 대한 완화 부분들 이 발표를 하면서 관련 종목군들이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코스닥 시장을 좀 보게 된다면 특히나 이 장비 쪽에 대한 흐름들이 상당히 좀 좋지 않게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상당히 좀 낙폭이 크게 나오는 그런 모습들인데요. 어느 정도 이 하드웨어 섹터 같은 경우는 업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치킨 게임이 좀 진행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들을 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밸류에이션 상으로 좀 보게 된다면 자동차 쪽 섹터와 IT 섹터가 그나마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좀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좀 생각을 했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매도가 나와주는 이런 부분들은 어떠한 요인들로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즉 매수를 주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 환율적인 부분들 한번 보시면서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화면을 보시게 된다면 좌측에는 원달러 환율이고요. 그 다음에 우측에는 엔, 그 다음에 달러입니다. 지금의 흐름들을 좀 보게 되면 작년 같은 경우의 흐름들을 좀 보게 된다면 원화 가치가 지속적으로 좀 절상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고요. 반대로 일본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엔화가 약세를 기조를 유지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습니다. 이러면서 자동차 쪽 섹터와 IT 섹터들, 특히나 수출주 섹터들이 상당히 좀 약한 모습들이 좀 보여줬었는데요. 최근의 모습들을 좀 보게 된다면 우리나라 지금은 이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하락 추세대를 그대로 유지를 해주고 있는 그런 반면에 지금 엔달러 같은 경우는 저항대를 뚫고 넘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 100.5엔대가 넘어서는 흐름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추세에 대한 전환 시도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수출주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영향을 좀 받을 수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IT 부품주들이 좀 밀려 내려오는지 아니면 치킨 게임으로 일단은 진행이 되면서 약세를 좀 보이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옥석 가리기는 좀 필요하다라는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실적이 개선되는 그리고 실적이 좋은 종목군들 위주로 일단 종목을 좀 접근하는 게 좋겠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요즘 들어서 정재훈 멘토께서 옥석 가리기라는 단어를 좀 많이 쓰시는데요. 여러분께서 지금 시장 상황에서 꼭 필요한 키워드라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의 수급 특징주라면 어떤 것들입니까? 예, 금일은 좀 몇 종목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우선적으로 과거에 좀 소개를 시켜드렸던 종목입니다. 텍셀 네트컴이라는 좀 종목이 있습니다. 저가 종목군들이라 상당히 좀 듣지를 못하셨던 이런 종목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합니다. 이 종목을 좀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은 600원대 좀 한번 말씀을 좀 드렸던 경험이 있었는데요. 턴어라운드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량한 자회사를 좀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들, 이로 인해서 실적이 현재 급증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가장 큰 모멘텀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회사인 멀티비치 이미지, 그리고 세종저축은행에 대한 부실, 즉 세종저축은행에 대한 부실을 어느 정도인지 경영 정상화를 찾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멀티비치 이미지 같은 경우를 보게 된다면은 상당히 좀 알짜 기업입니다. 알짜 기업의 자회사를 좀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개선 속도는 상당히 좀 커질 것이다 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뿐만 아니라 성수기에 좀 진입을 했습니다. 이 텍셀레트컴 동사의 3분기와 4분기 실적이 대부분 1년치의 농사를 다 짓는다라고 좀 보신다면 4분기에 대한 실적은 좀 더 좋아질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량한 자회사를 많이 가지고 있고, 그리고 실적 또한 개선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주가는 상승을 해주고 있는 모습들이고요. 저가 종목이긴 하지만 아직까지 외국인 쪽에서의 매수세는 유입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 꾸준하게 지금 하루를 제외하고 난 이후에 4거래일째 연속적으로 좀 순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이런 모습들로 놓고 봤을 때는 추세적인 상승 시도는 좀 추가적으로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결국 중장기적으로 보게 된다면 이 종목은 한번 투자를 해볼 만한 그런 가치가 있는 종목이 아닌가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자동차 섹터에서 두 종목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누누이 좀 말씀드렸던 현대위아하고요. 그 다음에 만두를 좀 준비를 했었는데요. 여전히 견조한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느덧 이제 현대위아 같은 경우는 신고가를 눈앞에 두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사상 최고가를 눈앞에 두고 있다라는 부분들, 지금 현재 추세적으로 상승이 더 가능하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중국에 대해서 자동차 판매가 증가가 되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게 되면서 현대위아도 마찬가지로 충분히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들, 이로 인해서 추가적인 상승 시도는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이제 만두 같은 종목입니다. 여전히 만두 같은 종목 꾸준하게 상승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승 추세대를 꾸준하게 유지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요. 수급 또한 마찬가지로 매수에 꾸준하게 유입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올해보다는 2014년도에 대한 성장성이 좀 더 낮다라는 측면으로 놓고 봤을 때는 추세적인 대응을 하게 된다면 이런 종목군들은 안정적인, 시장이 흔들림 없이 안정적으로 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다음 종목은 중소형주를 좀 준비했습니다. 삼천리 자전거를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몇 번 좀 말씀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삼천리 자전거, 지금 현재 날씨가 추워지고 있다면은 비수기에 좀 접어들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상승세가 상당히 좀 견조하게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수급적인 흐름들을 좀 보게 된다면 지금 현재 외국인 쪽에서 상당히 공격적으로 좀 매수를 해주고 있다라는 부분들, 18,000원권에서 17,000원 후반권에서 상당히 좀 집중적으로 매수를 해놨던 이런 부분들을 좀 놓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성장성이 기대가 된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외적인 요인을 보게 된다면 지금 이제 우리나라 자전거 보급률이 다른 나라의 다른 지역 대비해서는 낮다라는 부분들, 그렇다면 다소 성장성이 남아있다라는 부분들에 외국인들은 좀 베팅을 해주는 게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형성되어 있던 고점을 넘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시도는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2만원대를 다시 한번 돌파 시도가 좀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정 시에는 좀 매수 관점으로 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만도, 삼천리, 자전거 등등 오늘 특징적인 종목들에 대한 정리를 들어봤습니다. 자, 계속해서 코스피가 그래도 이 거래일째 오릅니다. 오늘도 한 7포인트 이상 올라주고 있는데요. 자, 이런 긍정적인 흐름이 연말 랠리로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봐도 될런지 궁금합니다. 예, 일단 연말 랠리는 있을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시장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도 좀 말씀드렸을 때도 2010포인트에서 2020포인트대 단기적인 좀 저항대로 작용할 것이다라는 부분들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전히 시장은 박스권에서 좀 진행이 되지 않겠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잠깐 차트를 좀 보시면
지금 현재 2012포인트대에 거래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지금 2020포인트대는 21선이 좀 작용을 하고 있는, 저항대로 좀 작용을 하고 있는 그런 구간들이고요. 그리고 정고점 부근입니다. 지금 현재 매물대가 존재하는 그런 구간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조정이 좀 필요한 부분들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2040에서 2050포인트 내에서는 어느 정도 박스권역에서 일단 진행이 되는 모습들이 나타날 것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적으로는 뭐 추격 매수나 할 필요성은 없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 일단 순환매적인 흐름들이 좀 나타날 것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12월 중순 즉 만기일 이후에 일단 고점 돌파 시도가 나오면서 연말 랠리를 좀 기록하지 않겠느냐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종목별로 접근을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종목을 접근했을 때에는 역배열에 되어 있는 그런 종목군들보다는 추세가 남아있는, 추세가 살아있는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보되 가급적이면 정배열 종목군들 위주로 종목을 선정하는 게 좋겠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코스닥 쪽은 어떨까요? 상대적으로는 조금 약하긴 한데요. 일시적으로는. 예, 코스닥 쪽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지금 수급 공백 때문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올 1년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외국인 쪽에서는 꾸준하게 매수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매집의 단계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대형 섹터로 베팅을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코스닥 시장이 좀 약한 모습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삼성전자에 대한 실적, 즉 삼성전자의 주가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게 된다면 코스닥 시장도 상승을 할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금일 같은 경우를 보게 된다면 IT 하드웨어 쪽이 상당히 좀 약한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느 정도 하락이 좀 마무리가 되는 흐름들이 나타나게 된다라면 추가적인 상승 시도는 좀 가능하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죠. 뭐 서울반도체라든가 셀트리온 이런 종목군들이 상승을 해주는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을 하면 일단은 좋을 것이다라고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거래소 시장과 더불어서 코스닥 시장도 함께 움직일 것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거래소와 함께 코스닥 시장의 움직임도 함께 예견을 해주셨고요. 자, 무소속 안철수 의원 이달 말께 신당 창당 공식 선언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또 관련주들의 급등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대응할까요? 예, 상당한다고 해서 뭐 직접적으로 수혜가 되는 부분들은 없다라고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이슈거리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대표적으로 안내앱을 좀 보시면서, 차트를 좀 보시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적으로 보게 된다면 지금 현재 좌측에 있는 관심 종목을 좀 보시게 된다면 대부분 다 안철수 관련 종목군들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종목군들이 있는데요. 실적이 그렇게 뚜렷하게 나오는 그런 종목군들은 없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안내 같은 경우는 저점권역에서부터 한 차례 좀 상승 시도가 나온 이후에 저점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현재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우선적으로 이 66,200원짜리대, 즉 이 자리대로 종가상 안착을 해놔야지만 일단 추세적으로 상승 시도는 좀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는 보되 일단 실적 기반형의 종목군들로 선정을 해서 좀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안철수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 중에 실적이 그나마 잘 나오는 기업이 몇 없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 한번 보자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중국이 산화 제한 정책을 실질적으로 완화한다, 폐지한다, 이런 방향의 정책적인 움직임을 결정을 했습니다. 자, 관련 수혜주들이 상당히 움직이고 있을 텐데요. 자, 이 많은 수혜주 가운데서도 분명히 옥석가리가 진행돼야 할 듯한데요. 예, 일단 중국 시장에 진출을 해 있되 안정적으로 일단 정착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을 위주로 좀 보는 게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예를 들면 보령메디앙스나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단기 테마성의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단기적인 이슈나 모멘텀이 작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반면에 락앤락이라든가 락앤락 같은 종목군들을 좀 보게 된다면 어느 정도 지금 현재 상승을 해주고 난 이후에 바닥까지가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메일유업 같은 종목군들을 좀 보게 된다면 메일유업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성장성이 있다, 갖추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먹거리에 대한 불신이 상당히 좀 크기 때문에 중국 시장 같은 경우는 그래서 메일유업에 대한 공장까지도 방문을 했다라는 부분들, 일단 믿고 먹을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가장 큰 메리트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전히 중국 시장에 대한 성장성은 남아있기 때문에 이 메일유업이라든가 아니면 제로투세븐 같은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좀 보는 게 일단은 낫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다마도 이러한
이러한 부분들은 단기적인 흐름들보다는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좀 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산화 제한 정책이 어느 정도 완화가 됐다라고 해서 갑작스럽게 인구가 증가가 되는 부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단기적인 시각보다는 좀 여유롭게 일단 중기적인 관점으로 좀 보자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 가운데에서 투자해볼 만한 탑픽주라면 어떤 것들을 꼽으십니까? 여전히 메일유업이라고 좀 메일유업.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제로투세븐이라는 우량한 자회사를 일단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먹거리 부분들에 있어서 상당히 좀 인지도가 있다라는 부분들을 일단 높게 사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락앤락이라든가 중국 기업의 진출을 안정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협력을 좀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성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지금 현재 자리대를 좀 구축을 해놓고 한 차례 상승을 크게 해놓고 난 이후에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바닥에 대한 탈피 시도가 나와주고 있고 상승 추세대가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종목이니만큼 일단 추세적인 대응은 가능하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좀 여유있게 투자한다면 충분한 원하는 수익만큼을 얻을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수익률 369% 가운데 또 어떤 종목으로 몇 퍼센트 도전하시겠습니까? 예, 금일은 6%를 좀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특징주로 좀 말씀드렸었던 삼천리 자전거를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전히 외국인 쪽에 대한 수급이 상당히 좀 좋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시장에서 일단은 보급률이 다소 타 국가보다는 떨어진다. 그렇다면 일정 부분에 대한 성장성을 좀 갖출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자전거길이나 자전거를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도로들이 좀 많이 생겼기 때문에 일단 삼천리 자전거 꾸준하게 좀 상승 추세대를 유지하지 않겠느냐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수급적인 흐름들 좀 전에 보셨던 바와 같이 상당 부분 외국인 쪽에서 공격적인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은 일단 긍정적이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17,000원에서 18,000원대 집중적으로 좀 매수를 해주고 있다라는 부분들 일단 그렇게 된다면 크게 밀리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가격적인 전략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18,950원에 좀 거래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현재가부터 일단 18,000원까지 분할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6%를 좀 제시를 해드리고요. 손절가는 17,000원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천리 자전거에 대해서 목표가 6%로 결정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께서 종목 선정할 때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참 중국 정부에서 또 90조 원 가량을 로봇에 투자할 것이다. 이런 것이 알려지면서 로봇 관련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많은 전문가분들이 추천은 이 분야를 하셨는데 사실 그다지 재미는 좀 못 본 것 같거든요. 앞으로 좀 괜찮을까요? 수혜주는 어떤 것들일까요? 예, 일단 뭐 중국 시장에서 향후 5년간 500억 위안을 투입을 한다라는 부분들을 좀 밝혔었습니다. 부족한 노동력을 일단 로봇으로 좀 대체할 것이다라는 부분들을 좀 피력을 했었는데요. 만약에 이 정책이 성공을 했을 경우에는 약 70만 개의 일자리가 로봇으로 좀 대체가 될 것이다라는 부분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매년 290억 위안 정도를 전략을 좀 할 것이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뭐 유진 로봇이라든가 맥스로텍, 동부 로봇 이런 종목군에 단기적으로 좀 급등락을 좀 거듭을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게 되면 유진 로봇 같은 경우 실적이 크게 나오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배제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동부 로봇 같은 경우는 일단 뭐 M&A라든가 여러 가지 좀 이슈들이 있는데요. 좀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제외를 하게 된다면 가장 그래도 안정적으로 보는 게 맥스로텍입니다. 근데 이 맥스로텍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추세가 그렇게 살아나 있는 그런 종목군들은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단기적으로 좀만 봐야 된다라는 부분들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중국 쪽에서 어느 정도 한다고 해서 직접적으로 수혜를 좀 받지는 않을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길게 끌고 가는 전략보다는 단기적으로 트레이딩 전략으로 취하는 게 좋겠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로봇 관련 테마에 대해서까지 살펴봤고요. 자, 오늘 삼천리 자전거 지금 시장 상황에 비교한다면 6% 수익을 올릴 수 있으면 정말 대단한 겁니다. 삼천리 자전거 좋은 수익 한번 올리기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선물왕 주쌤을 연결해서 선물시장의 동향을 점검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말씀 주십시오. 네, 지금 눈이 온다고 다들 난리를 좀 하는 것 같은데요. 지금 눈이 오는 거에 난리를 칠 게 아니라 지금 시장이 제대로 가기를 지금 저희가 다 모두가 같이 난리를 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갭상승 이후에 작은 가두리 박스권의 횡보가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외국인들과 특히나 금융투자 창굴도를 비롯한 투신 쪽에서의 매수 포지션 자체가 강화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보시면 좋겠는데요. 아무래도 전일 갭상승 이후에 추가적인 반등, 생각했던 것보다 추가적인 반등이 상당히 크게 올라가다 보니까 그의 눈치적인 부분에서 관망세, 시장 상당히 지루하게 관망세로 일관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결제 자체도 거의 없는 상태의 모습으로 계속 지속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외국인들의 매도 포지션, 누적 포지션 쪽으로도 잡힐 수 있지만 일부 청산선도 좀 보이긴 보이지만 상당히 약화되고 있다. 특히나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매도 규모를 더더욱더 증가시키기에도 좀 부담스러운 위치인 것은 사실이다. 누적 포지션 자체가 1조가 넘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좀 보라보시면 좋겠고요. 옵션 시장 쪽의 흐름을 좀 놓고 보면 콜옵션 쪽이 풋옵션 대비해서는 역시 거래 자체가 좀 더 활발하게 대응되고 있는데요. 이건 옵션 만기 이후에 이제 콜옵션 쪽으로 개인들이 먼저 지금 들어오고 있는 모습은 풋옵션 대비해서 놓고 보면 현재 디스카운트 요인, 즉 원 이론가 대비해서 놓고 봤을 때 할인되고 있는 것이 콜옵션 쪽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먼저 역발설 쪽으로 저가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는 것 같은데 현재 가격성으로는 그렇게 매력적인 구간은 아니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외국인과 기관계는 자신들의 포지션을 이제 구축시키는 단계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풋옵션 자체적으로도요, 개인과 외국인의 소폭이나마 매수세를 들어오고 있지만, 기관계 쪽에서 매도 포지션. 자, 기관계는 또다시 양 매도 포지션을 일단은 출발할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 모습들이 포착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 옵션 시장의 시장 영향력은 없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자, 오늘 조금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순차적으로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될 상황인데요. 무엇이냐고 하면, 바로, 현재의, 프로그램 추이의 베이시스 상황인데요. 현재 프로그램 베이시스는 오늘 장중에 순간적으로 이제 백어데이션 상태의 얕은 백어를 들어왔다가 다시 한번 컨텐커 상황 쪽으로 지속이 되고 있는데요. 현재 오후장에 들어와서는 시장은 베이시스에 고스란히 움직이고 있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현재 베이시스 자체가 얕은 컨텐커 상황을 유지하다 보니까 차익과 비차익 쪽에서의 매도 우위 쪽. 하지만 차익 쪽에서의 규모를 보면 프로그램 베이시스 자체가 0.3대를 넘어서면서 방어 쪽으로 하다 보니 눌려주고 있는 상태에서 추가 이탈로 매도는 나오지 않고 있다라고 보시는 것이 가장 현명하게 바로 확인해 볼 수 있는 부분인데요. 현재 모습적으로 봐서는 베이시스의 추이 상황을 놓고 봤을 때 현재 베이시스가 지금 0.44대를 올라왔는데 이 부분이 아닌 상태에서 지금 265.65대 정도로 거래됐다면 추가 반등 충분히 여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이번 눌림 자체에서 265대 초반부를 견뎌준다라고 한다면 오늘 종가도 역시 위쪽으로 상승 마감 할 것으로 지금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응 전략적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면요. 수급적인 측면에서 외국인들의 매도 규모 때문에 좀 걱정하시는 분들이 꽤 있는데요. 금일 같은 경우는 현물과 선물의 괴리 자체가 좀 벌어져 있는 상태에서 현물은 짱짱하고 선물은 수급이 위축되어 있는 부분에 관망되다 보니까 그 흐름 자체가 한쪽으로 쏠리는 추세가 좀 만들어지지 못하고 있는데요. 작은 변동성의 매수와 매도로 반복하고 있지만 종가상 부분에서 여러분들께서는 이 기관계의 매수가 확대되는지만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관계 쪽에서 특히나 투신 쪽에서 매수와 매도로 스위칭하고 다시 매도 전환 쪽이 나와 있는데요. 기관계 쪽에서 만약 금융투자를 비롯해서 투신 쪽까지 매수 쪽으로 전환을 시켜버려서 올라간다면 시장은 종가가 상승, 위쪽 현재 거래되는 265대보다 60대보다 위쪽에 고가로 떨어질 수 있다는 거 반드시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겠고요. 자, 금일장, 오후장 황금 라인 다시 한번 정해드리는데요. 오전장과 마찬가지입니다. 자, 분명하게 오전에도 이 말씀 드렸습니다. 265.10대에 대한 지지력이 나오면서 타이밍을 잡아야 된다고 했는데 없었죠. 자, 신호등 자체에서 빨간 등에 브레이크를 걸리다 버리니까 반등치 자체가 제대로 가지 못하고 있는 가두리 박스가 됐는데요. 오늘 이미 가두리 자체는 아침에 선택되어 있는 자리인 그보다 낮은 부분에서
밑에 선택되어 있는 부분이 264.95에서 266.30대의 가두리였습니다. 그 가두리 박스를 좀 더 작게 만들고 있는 상황인데요. 역시나 현재 265.10대 아침에 선물왕을 들으신 분들이 저가에 붙여서 자신 있게 잡으셨다면 오늘 제 시황관에서도 매수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이런 부분의 매도 포지션 자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장중에 대응하는 영역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오전 오후 선물왕의 흐름을 봤을 때 오늘 역시 오후장에서도 눌린 매수 쪽으로 좀 보자. 그 이유는 현재 녹색 등 부분에 위치되어 있지만 저가 매수의 아랫꼬리 쪽에 양봉의 아랫꼬리를 잡고 들어간다라면 분명히 한 땀 한 땀 하루에 자신의 목표치를 조금씩은 채워나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는데요. 현재 기준점에서 눌린 매수가 분명히 유리하다라고 말씀드리겠고 환급라인 265.10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현재 이 부분까지 견딜 수 있는 분들, 버틸 수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켜봤다 매수하시는 게 당연히 맞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현재 여기서 자신이 수급 분석까지 저만큼 주쌤이 말씀드리는 분석치만큼 해석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은 붙여서 저가 매수를 잡으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오후장에서 마지막 막판부에 한 43분에서 46분에 하나가 만들어질 것 같은데 이 265.10대를 깨고 내려오면서 저항 걸리게 되면 그때는 바로 매도 스위칭으로 전환시키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선물왕 쪽에서 대응하는 오전 시황과 오후의 시황은 장중 대응 영역대의 흐름과 시장이 흘러갔던 모습들을 체크해드리는 거고요. 추세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잡아드리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 자리는 단기적인 고점과 단기적인 저점이 나타났을 때 공포라는 표현과 함께 잡아드린다라고 늘 말씀드렸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는데요. 현재 기준점에서 오늘 역시도 저가 매수가 현재 유리한 위치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선물왕 주쌤 김도영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눈이 온다고 하는군요. 오늘 퇴근길에 운전하고 가시는 분들 운전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저는 자전거 출퇴근하고 있는데 큰일 났네요. 예, 모두 조심히 퇴근들 하시고요. HMC 투자증권 사당점 최희승 차장을 연결해서 이슈로 보는 종목 진행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눈 내리는 오늘장 이슈와 또 그 관련 종목들 말씀해 주십시오. 네, 오늘 첫 번째 이슈는 동부그룹주 고강도 구조조정 3조 원 규모의 자체적인 구조조정에 이제 나선다는 내용이 나오면서 관련 계열사들 주가가 오늘 상당히 좀 좋은 모습입니다. 동부제철 오늘 바로 점상으로 직행을 했고요. 그 이외에도 이제 동부의 CNI, 동부하이텍, 동부건설과 같은 종목들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안철수 신당 창당 관련된 종목들 테마주들이죠. 꿈틀대고 있는 모습입니다. 안랩, 써니전자, 다물 멀티미디어, 링네트와 같은 종목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의 3중전에 끝나고 이제 결과 보고서에 보면은 그 출산 장려 정책, 이제 산하 제한 정책이 일부 완화가 되면서 관련주들 상당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보령 메디앙스, 제로투세븐, 아가방 컴퍼니, 메일유업 등이 해당 종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동부그룹 관련주, 안철수, 중국 출산 장려 관련 정책 관련주 이렇게 세 분야를 잡아주셨습니다. 자, 먼저 하나하나 풀어보겠습니다. 동부그룹주 고강도 구조조정 계획을 내놨습니다. 관련주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워낙 그 성장의 한 축으로 여기고 오랫동안 육성을 해오던 반도체 부문을 내놓는다. 그리고 알짜배기 사업인 동부메탈도 내놓는다. 사실 어떻게 동양그룹이라든가 STX그룹처럼 이게 내가 갖고 싶어하는 아끼고 있던 자산을 이렇게 계속 끼고 있으려다가 결국엔 자빠지고만 이런 전례를 밟지 않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느껴지는 대목인데요. 자,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이 어떤 그룹주의 회생에 상당 부분 도움이 될런지 또 관련주들의 주가 상승에 도움이 될런지 궁금합니다. 어떨까요? 네, 지금 방금 짚어주신 게 굉장히 정확한 맥락이신데 STX그룹이라든가 동양그룹 사태를 보면은 좀 이렇게 무리한 확장 그리고 이제 좀 어떻게 보면은 과도한 욕심을 부리다가 시기를 자칫 놓치면서 이런 위기까지 이제 흘러갔다라고 보여집니다. 동부그룹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절차를 밟지 않기 위해서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 미리 고강도 구조조정에 들어가는데 지금 최근에 이제 동부뿐만 아니라 여러 나오는 그룹들 많죠. 두산그룹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아무래도 동양 사태 이후로는 회사채 시장이라든가 이런 금융시장 침체로 자본 조달이 좀 어렵다는 점에 있어서 이번 자구적인 어떤 노력이 어떤 결실을 맺을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동양그룹 같은 경우에도 1, 2년 전부터 2013년 말까지 2조 원의 현금 확보를 하기 위해서 자체적인 구조조정을 계속해서 진행을 해왔고 금감원과 금융감독위원회에서도 자체적인 구조조정 노력을 보고 있다가 계속해서 좀 어느 정도 용인을 해주다가 좀 시기가 놓치는 그런 부분이었는데
결과론적으로는 지금 뭐 소위 말해서 좀 망했죠. 예, 그렇다 보니까 구조조정이 일단은 뭐 성공적으로 진행된다 그러면은 지금 뭐 주가 수준이 상당히 좀 아직도 굉장히 쌀 수가 있겠지만은 구조조정이 실패한다 그러면 제2의 동양그룹 사태까지 나올 수 있는 만큼 좀 경계심은 놓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동양그룹 같은 경우에도 동양파워 매각 뭐 지금 일부 그룹에서 매수한다는 얘기 있었는데 가격 협상 벌이다가 좀 욕심내다가 좀 매각시키 놓쳤고요. 매직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런 사항들이 있었는데 같은 전철을 밟지 않길 바라는 마음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좀 이런 그 구조조정과 관련돼서 말 나오는 기업들은 항상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 금호그룹도 그랬고요. 난광토건이라던가 대한전선이라던가 대우차 판매라던가 여러 워크아웃과 법정관리 들어갔던 수많은 기업들을 보면은 그 전에 내용들이 조금씩 시장에 흘러나왔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작게 인지가 되다가 좀 크게 부각되지 못하다가 한 방에 터져 나오는데 STX 사태도 마찬가지였고요. 페노션 매각만 되면은 유동성의 활로가 열릴 걸로 예상이 됐지만 결국은 매각 실패로 돌아가면서 유동성 위기로 이렇게 좌초되는 위기를 맞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말 나오는 기업들은 되도록이면은 이제 뭐 좀 관심 밖에 두시는 게 좀 어떨까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슈로 바로 넘어가서 지금 안철수 신당 창당 관련해서 지금 야권 재편 문제들이 지금 논의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신당 창당 그동안에는 이제 입을 다물고 있었던 안철수 의원 입장에서는 앞으로 구체적인 사안이 나오면 직접 입을 열겠다. 뭐 이런 이제 기사로 제가 접했는데 지금 안랩도 13% 정도 상승을 해주는 모습이고 신당 창당에 대한 기대감으로 테마주들이 계속해서 상승해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런 테마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제가 그 테마의 어떤 열기가 식기 시작하면 굉장히 무서운 속도로 냉각된다는 점이고요. 그리고 또 정치라는 부분이 여러 가지 변수가 많은 곳이니만큼 이런 사실은 뭐 하루 종일 그 종목을 눈에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어도 대응하기 어려운데 일반 개인 투자자들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과유불급이라고 너무 큰 욕심 부리지 않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굳이 뭐 정치 테마주 매매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코스닥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수익률을 만회하기 위해서 정치 테마주에 손을 댄다라는 것보다는 최근에 삼성전자 외 대형주도 많이 빠진 종목 많지 않습니까? 현대중공업도 아직 뭐 고점 대비 반토막 수준이고요. 그런 종목들도 많고 여러 가지 종목들 대형주 위주로 편입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신당 창당과 관련돼서 어떤 구체적인 논의까지 진행이 되고 결과까지 이렇게 좀 나올 때까지 좀 불확실성이 제거될 때까지는 사실 변동성이 이제 큰 만큼 되도록이면 손을 대지 않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입장입니다. 마지막 이슈 출산 장려 정책 관련주인데요. 예전에 그 대선 전에도 이와 같은 관련 종목들 뭐 박근혜 테마주다 출산 장려 정책 테마주다 해서 상당히 많이 언급됐던 종목들 보령메디악스 제로투세븐 아가방 컴퍼니 메일유업 이런 종목들이 대표적인데 지금 중국 삼중전의 이후에 이제 나온 얘기들 보면은 그동안에는 이제 1가구 1자녀로 해서 2자녀 이상을 둘 경우에는 이제 그 세금을 과세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 독자들 같은 경우에 뭐 1대 독자, 2대 독자, 3대 독자, 독자들 같은 경우에는 2인 이상의 자녀를 둘 수 있게끔 일부 완화된 정책으로 그 정책을 좀 완화시켰습니다. 이에 따라서 오늘 그 출산과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 상승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이 그 소비 수준이 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은 부부 둘이 맞벌이 해가지고 자녀 하나 키우는데 우리나라도 비슷하죠. 자녀한테 상당히 좀 아끼지 않고 돈을 쓰는 그런 소비 패턴을 지금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영유아 산업과 관련돼서는 중국 내 소비 시장도 상당히 큰 규모로 커질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중국도 중국이지만은 이제 국내 어떤 정책 변화도 추가적으로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그 여러 가지 이제 과세 부분에서도 뭐 소득공제도 사실은 뭐 인적공제 외에는 사실 받기 어렵기 때문에 뭐 3자녀 이상일 경우에는 뭐 세제 혜택도 주고 여러 가지 혜택들이 좀 늘어나고 있는데 실질적인 효과가 좀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신정부 들어서서 올해 첫 해인데 앞으로 이런 산하 정책과 관련돼서 이제 국내 정책 이슈들도 상당히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 세 번째 이슈로는 이제 관심주 하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로투세븐이라는 종목인데요. 제로투세븐 말 그대로 0에서 7까지, 0세에서 7세까지 영유아 용품을 생산 그리고 이제 온라인상에서 이제 매출을 일으키는 그런 회사입니다. 중국 쪽에 이미 진출을 해 있고요. 매년 35개 정도의 이제 매장을 지금 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현재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 이익기여도 부분에서 중국 이익기여도가 약 30% 정도로 상장 의류회사 중에 상당히 좀 높은 편에 속합니다. 보고서의 내용 그대로 말씀드리는데요. 중국 매출이 향후에 3년 동안 연평균 한 24% 정도의 이제 고성장을 할 것으로 좀 전망이 되고, 앞으로 이제 그
이제 마마센 파파스, 이 영국 브랜드도 지금 중국에 런칭을 했고, 그리고 이제 셰르반이라고 해서 그 마찬가지로 상당히 명품, 영유아 용품에 속하는데 국내와 중국 계속해서 런칭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중국 쪽의 어떤 소비 그 진작, 중국 경제 성장률이 좀 좋게 나오고 이런 부분들이 감안이 된다라고 했을 때에는 상당히 좀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요. 가격적인 측면으로 좀 짚어드리면 매수가는 지금 현재 12,200원입니다. 오늘 고점이 그 13,500원까지 올랐다가 차익 실현 매물 나오면서 지금 좀 빠지고 있는데요. 현재가 정도 수준에서 매수해 보시기 바라겠고, 목표가는 1차적으로 15,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2,000원, 하향 이탈할 경우에는 일단은 짧게 빠지고 나오는 전략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로투세븐을 오늘 투자해볼 만한 그런 종목으로 추천을 받아봤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희승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 종목 돌직구 코너입니다. 또 이 단기 투자를 해보고자 하는 분들께 큰 도움을 드리고 있는 그런 코너입니다. 텐스탁의 이정현 팀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오늘장 어떤 점들을 체크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네, 일단 먼저 일단 지난주 초반에 휘청했던 증시가 이제 주중에 앨런의 말 한마디에 이천선 금방 회복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일단 금주부터는 일단 이 상승세가 이어갈지가 관건이겠는데요. 일단 최근에 빠져나갔던 외국인들의 투자 자금 자체가 조금씩 돌아오는 모습이었는데, 오늘은 또 다시 또 매도 전환하는 모습을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이 모습이 이제 본격적으로 돌아오는 시점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일단 시장을 이제 이끌 만한 강한 모멘텀은 사실상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미국 양적 완화는 그래도 이번 해까지는 유지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 일단 중국 3중 전해에 대한 실망감조차도 조금은 좀 완화되는 모습 볼 수가 있었습니다. 게다가 또 옵션 만기도 지났고요. 또 3분기 실적을 포함해서 증시의 이제 변동성을 야기시키는 이벤트들 이제 좀 모두 마무리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점은 앞으로도 조금 긍정적인 증시 움직임에 도움을 주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미국 내 지금 현재 큰 변수만 나오지 않는다면 이번 연말까지는 증시 훈풍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일단 단기적으로는 이제 지난주 코스피 반등 과정에서 그래도 거래 대금이 조금 부진했던 모습, 그런 모습이 좀 있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21선으로 보이고는 2020선 안착할지를 먼저 지켜보셔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일단 그 전까지는 현재 증시 자체를 2000선 위에서는 움직이지만 아무래도 좀 보수적인 자세로 투자 대응하셔야 한다는 점 좀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일단 방금 말씀드린 얘기와 연동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 앨런이 이제 경기 부양에 대한 발언을 하면서 그래도 이로 인해서 지금 미국 달러화 가치가 어느 정도 하락을 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금 달러 가치가 하락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미국향 수출을 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만약 보유 중이신 종목들 중에 관련이 있는 종목들이시라면은 아무래도 추가 주가 변동 추이에 대해서 좀 수시로 확인을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거나 좀 시장 상황이 좀 불안합니다. 시장 여러 가지 움직이는 동향과 변수들 여러분께서 시시각각 면밀하게 체크를 저희 오늘장 내일장을 통해서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장 마감 전략이라면요? 네, 일단 먼저 중국 3중전에 관련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국내 증시가 이제 중국 3중전의 실망감이 완화가 되면서 여전히 수혜받는 업종들, 예를 들면 유아용품이 있겠고, 의료, 또 제약, 미디어, 홈쇼핑, 게다가 또 신재생과 관련한 또 전기차까지 이렇게 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게다가 지금 금일 중국 산화제한 완화 소식에 일단 수혜를 받아서 관련 종목들 강세 보이는 점 볼 수 있을 겁니다. 일단 방금 말씀드린 종목군들 연말 소비 시즌과도 굉장히 맞물려 있고 관련이 있는 산업 분야이기 때문에 주목하셔도 좋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게다가 또 오늘 수급적으로 봤을 때도
경기 민감주로 외국인들 매수가 강했습니다. 일단 화학을 포함해서 뭐 철강도 있었겠고, 뭐 전기전자, 뭐 운수 장비 모두 지금 앞으로 증시 방향을 그래도 긍정적으로 보는 모습들이 어느 정도 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뭐 투자자분들도 같은 대응을 해주시면 좋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단지 말씀드린 뭐 2020선 안차까지 전까지는 그래도 크게 비중을 늘리진 마시고 어느 정도 보수적으로 조금씩 매수해 가시는 분할 매수하시는 점 좀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게다가 또 뭐 2024 안착 여부는 당연히 수급이 결정을 하겠죠. 뭐 수급 공백이 좀 메워진다면 단기적으로도 2040선까지도 충분히 상승 가능한 구간이기 때문에 상장지수 펀드나 아니면 뭐 낙폭 과대됐던 종목들 선별적으로 단기 트레이딩 들어가셔도 충분히 수익 거두시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중국 환경 정책과 맞물려서 또 이번 필리핀 태풍과 관련해서 또 기후 변화 말이 많습니다. 대응 관련해서 대응 노력이 부족하다라는 국제적인 여론이 좀 커지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전기차나 그래도 풍력,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 업종도 관심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 포트의 일부라도 편입을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오늘 관심 종목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안철수 신당 창당 관련 소식 때문에 관련주들이 상당히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대선 때 물론 이렇게 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또 그만큼이나 많은 분들이 꽤나 이게 손실을 많이 봤던 그런 테마인데 글쎄요, 이 정당 하나 창당을 한다고 이게 주가가 급등하면은 지금 새누리당이나 민주당 관련 종목들은 또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면서 좀 오르는 거에 대해서는 잘 개인적으로는 이해가 안 갑니다만 안랩을 또 준비를 하셨습니다. 이해를 못하는 저에게 좀 설명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일단 먼저 단기 테마성으로 들어간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실적이나 수급 면에서는 아직 완벽한 모습은 보여주고 있지 않지만 말씀드린 이번 신당 창당 관련한 테마로서 아주 작은 비중을 한번 들어가 볼 생각입니다. 일단 먼저 현재 안철수 테마주들 신당 창당 가시화되면서 지금 강세 흐름 보이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창당 선언이 될 것으로 보이는 24일 전후까지는 아무래도 관련 테마주들 아무래도 좀 단기 모멘텀이 생겼다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또 제가 또 시총이 또 작은 종목들 추천드리기에는 좀 위험할 것으로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래도 안철수 테마주 중에 대장주로서 안랩을 좀 추천해 보이겠고요. 일단 창당이 만약에 진행이 되면은 그래도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제 그동안 정치 구도가 이제 변화는 이제 불가피한 상태고 또 현재 지금 야권 입지가 낮아진 상태에서 지금 창당이 이루어지고 난 후에는 아무래도 추가적인 모멘텀 역시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었습니다. 일단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실적이나 기간 외인 수급들 모두 좀 완벽한 상태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투자 비중을 많이 싫지 않겠고요. 일단 5%만 담는 것으로 일단 결정을 짓겠습니다. 오늘은 좀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차트 보시면서 좀 가격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주봉상으로 121선이 위치하고 있는 일단 8만원 부분을 일단 단기 목표가로 지정을 해 보겠고요. 일단 손절가는 일봉상으로 봤을 때 지금 200일선이 위치하고 있는 58,000원 부분을 지정을 하고 한번 트레이딩을 해보시면은 좋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비중은 일단 작게 실어주는 거 무조건 지켜주시길 바라겠고요. 손절가 역시 무조건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방금도 전에도 설명이 나왔듯이 이 기대감 자체가 수그러들기 시작하면 또 무섭게 하락하는 모습 볼 수가 있을 거기 때문에 손절가 무조건 지켜주시고요. 오늘 종가로 한번 작은 비중 편입해 보셔도 한번 24일까지 한번 지켜보신다면 나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한번 안랩 매수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상한가 잔량이 68,400원에서 63,4천주. 지금 시간이 한 15분밖에 안 남은 상황이기 때문에 빨리 살려면 빨리 사야 되는 상황인데요. 내일 안 나오시니까 오늘 종가에서 무조건 상한가에 잡고 난 다음에 내일도 그냥 거의 상한가 정도의 갭상승했을 때 내일 정도의 차익을 좀 어떻게 좀 실현을 하고 좀 빠져나오는 방법은 어떠할런지 좀 간이 작은 분들은 또 반대로 이게 내일 그냥 빠진 상태로 출발할 경우에는 어떤 대응을 해야 될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대응을 법을 설명해 주십시오. 만약 오늘 종가 부분에 매수를 들어가신다면 아무래도 제가 일단 8만원 부근까지는 아무래도 이 모멘텀이 살아있는 한 8만원까지는 무조건 갈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종가로 들어가신다면은 8만원 부근까지 한번 홀딩해 보시고 그 기간은 말씀드렸듯이 24일 전후가 되겠고 일단은
테마성으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종목 자체의 모멘텀보다는 이 뉴스에 좀 귀를 기울이시고 차트를 좀 주의 깊게 지켜보셔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 내일 만약에 주가가 많이 떨어지게 된다면은 당연히 무조건 만약 손절가 부근에 손절가 터치가 내려면 무조건 손절입니다. 다만 그래도 아직 매수가 들어가지 않으시고 내일 신규 매수로 들어가실 분들이라면 충분히 가격 메리트 있기 때문에 한번 매수 들어가 보셔도 나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일 아마 상한가가 한 78,500원 선인 것 같은데요. 내일 상한가가 좀 무난히 올라가 주길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포트폴리오 점검 좀 짧게 해보겠습니다. 네, 이정현 팀장은 현금 3분의 1 갖고 있고요. 나머지 3분의 2는 종목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셀트리온이 가장 많고요. 30%입니다. 자, 전체적인 수익률 점검을 해보면요. 삼성 SDI가 22.3%로 잘 나오고 있습니다. 포스코 ICT, 현대중공업, 일진전기 등등 모두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만 비중이 30%인 셀트리온은 마이너스 4.7%로 아직까지는 손실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종목에 대해서 좀 짧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포스코 ICT와 삼성 SDI의 경우는 수급적으로 봤을 때 일단 환경 정책과 맞물려서 이번 또 필리핀 태풍 관련해서 일단 2차 전지 혹은 또 친환경 에너지와 관련해서 어느 정도 얼마든지 더 한번 이슈가 돼서 한번 주가 다시 한번 목표가 노려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포스코 ICT와 삼성 SDI 수급적으로 지금 다른 기관들이 서로 지금 매집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더 보유하셔도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셀트리온 역시 뭐 말씀드릴 게 일단 지난주와 동일합니다. 일단 아직 M&A 이슈도 살아있고요. 지금 현재 뉴스가 나오고 있는 조짐을 봤을 때 조만간 그래도 큰 수주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그 뉴스 한번 기다려 보겠고요. 나머지 현대중공업의 경우, 일단 지금 10월 말부터요. 10월 말부터 지금 연기금, 수급 굉장히 좋습니다. 게다가 또 투신 수급도 꾸준히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전 거래의 경우는 또 수급 완벽한 모습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중공업도 홀딩하는 것으로 하겠고요. 일진전기, 추천 후에 지금 급등 이루어졌습니다. 더 한번 추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포트 종목들에 대한 점검까지 해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정현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장 내일장 1부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마감 시황과 함께 오겠습니다.